백신 접종 후에 이제 해열제나 진통제 먹을 때 많이 질문하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나상훈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 반응으로 열나고 근육통 생기고 이런 것들, 이거를 예방하려면 미리 먹지 말고 아세트아미노 계열의 해열제를 먹거나 정 증상이 심하고 아세트아미노 계열을 구할 수 없으면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 개통, 진통, 해열, 항염증제를 먹어도 된다. 이런 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서 아시죠? 이제 거기다가 혈전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스피린을 미리 먹으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유튜브 영상 저도 많이 봤거든요. 뭐 그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아스피린은 동맥혈전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주로 특이 부위의 정맥혈전증 위주로 생기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예방하는 목적의 아스피린은 한두 번 먹는다고 예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이 매일 80 내지 100mg을 10년 내지 20년 먹어야지 그런 것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결과만 보더라도 하루 이틀 먹는다고 예방되지 않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예방이라는 건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억제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지금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항 PF4 헤파린 항체가 생기는 원인인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으로 그런 거 예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아스피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해열제나 진통제 먹을 때 많이 질문하죠.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랑 외국의 전문가들, CDC, 그다음에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권유하는 게 하나가 있죠. 첫 번째, 미리 먹지 말아라. 38.5도씨 이상의 열이 나면 그때 먹어라. 이게 첫 번째 공통이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 효과만 있는 약을 먹어라. 이유는 이부프로펜 등의 다른 약들은 염증 자체도 억제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게 일종의 면역, 염증 반응이라서 항체 형성이 적게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 걱정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아파도 꾹 참겠다. 혹시 항체 안 생기면 어떠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몸의 B셀, T셀 등의 면역세포가 정상 체온보다 1, 2도 정도 높았을 때 가장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38도 초반의 열인 경우에는 항체 형성, 면역 반응이 잘 생기지만 이런 면역 반응조차도 38.5도, 39도, 40도로 올라가면 면역 반응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8도 이상 고열일 땐 차라리 먹어라.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열이 안 난다고 항체가 형성한데 그런 면역이 떨어져?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이 코로나 예방 효과랑도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은 백신의 효과를 보는 게 검사하는 게 편해서 소위 말하는 중화항체 형성이 몇 % 됐느냐 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중화항체는 그 항원에 해당되는 스파이크 단백질들이 들어오면은 막 미리 만들어져 있던 B셀이라는 게 와서 항체를 바로바로 만드는 게 그게 중화항체거든요. 근데 장기간 면역을 좌우하는 거는 세포 면역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나 항원이 들어왔을 때 메모리 T셀이라고 저렇게 비슷한 애 옛날에 들어왔었는데 해서 세포 자체가 잡아먹는 면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은 지금은 항체 위주의 휴머럴, 체액성, 항원 항체 반응만 주로 검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포 면역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리 먹는 거는 효과도 없고요. 미리 먹을 때 진짜로
면역 반응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신 혈전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20% 이상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 국민 백신 접종이 한 40 내지 50% 정도 됐을 때 마스크도 벗고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단계를 좀 줄이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은 전 국민이 1차 접종을 20, 30%만 해도 환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계속 몇백명대지?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1월 초에는 망한 나라였죠. 전 국민의 10 내지 20%가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백신 접종을 30%만 해도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가 생긴 사람이 10 내지 20%가 있기 때문에 40%가 됐을 때 주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 항체가 있는 사람이 50, 60이 넘어서 그렇고요. 우리나라 방역 나름 해서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게 정말로 백신 접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을 한 30% 정도 했을 때부터 코로나 감염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항체 형성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40 내지 50%는 돼야지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답답하시고 여름도 왔지만 마스크 쓰기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꾸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뭐 정보는 여러 가지 있고 저는 감염내과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정보, 다른 정보,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 연락이 오면 큰 걱정 안 하시고 맞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제가 판단하는 권고고요. 최종 판단은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름에도 마스크 잘 쓰시고요. 모든 국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